지금부터 연수 교재에 있는 파트 모델러 포켓 부분에 대해서 솔리드로 모델링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모델러를 켜주시고요. 파트 모델러 켜신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실 게 화면에 보시면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69에 가로 69에 세로 70인 사각형을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각형 아이콘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원점에 가면 스냅이 잡힙니다. 저 원점에 스냅이 잡혔을 때 왼쪽 클릭 한번 눌러주시면 원점으로부터 사각형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가로는 69고요. 세로는 70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 혹은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각형을 이제 솔리드로 하기 위해선 돌출을 하셔야 됩니다. 돌출할 때 어느 정도까지 돌출하냐면 이 부분이 되겠죠. 사각형은 저는 이 부분까지만 돌출하고 위에서 또 외곽 형상을 돌출할 겁니다. 그러면 22에서 7을 빼셔야겠죠. 7을 빼니까 15가 나옵니다. 그러면 69에 70인 사각형은 15mm를 돌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돌출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확인하시려면 중앙 쪽에 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뷰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 중에서 저는 등각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이소메틱 등각도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 화면이 등각도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솔리드로 하기 위해서는 이 돌출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위에와 아래에 돌출이 있는데 처음에 위에 돌출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아래에 있는 파란색 있는 돌출을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만약에 위에 있는 돌출로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래 형상과 이 밑판과 외곽 형상이 다르게 인식을 하여 다른 형상으로 잡히게 됩니다. 새로운 형상으로 생기기 때문에 한 번은 주황색 처음에 있는 돌출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파란색으로 돌출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돌출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거리는 15mm로 하겠습니다. 거리를 15 써주신 다음에 확인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mm 돌출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더 확인하시려면 네 번째 쉐이딩이 있습니다. 이 쉐이딩 아이콘으로 색깔을 입혀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외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곽 스케치 이쪽 형상을 작업을 하셔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치수는 대충 하고요. 대충 그린 다음에 다 그린 후에 이제 치수를 정의를 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태에서 스케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정면으로 돌리시려면 뷰가 있고요. 이 뷰 아이콘에서 첫 번째 탑이 있습니다. 탑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평면도로 돌아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 하신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색깔 입힌 상태에서 스케치를 하시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색깔을 끄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쉐이딩, 네 번째 있는 쉐이딩과 첫 번째 있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케치를 하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스케치 아이콘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솔리드 영상 같은 경우에 지금 상태로 보면 6면이 있습니다. 이 6면 어느 부위에서 스케치를 할 건지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스케치가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활성화 시키려면 맨 윗면이죠. 지금 있는 윗면을 그냥 왼쪽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이 면이 선택이 된 다음에 바로 스케치 아이콘이 활성화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쪽 외곽을 그리다 보면 한 번씩 클릭을 다 하셔야겠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직선을 그릴 거고요. 저는 직선에서 테이퍼 진선, 그리고 여기서도 직선 처리할 겁니다. 이 R도 마찬가지로 직선 처리를 할 거고요. 테이퍼, 그다음에 직각, 마지막 테이퍼, 이 형상으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 아이콘 누른 다음에 그냥 하게 되면 한 번씩 클릭하고 다시 또 클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 아이콘 누른 다음에 연속선이라는 게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연속선이 있습니다. 이 연속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리는데 좀 쉽게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선 아이콘 하고 연속선 확인하신 다음에 외곽 형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여기서부터 대충 시작을 하고요. 이쪽과 이쪽 차례대로 쭉 가시다 보면 저는 완성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그리다 보시면 선이 틀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이 이제 일자선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오른쪽 두 번째 보시면 2D 구속 조건 정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쪽에 필요한 게 뭐냐면 수평이 되겠습니다. 이 구속 조건에 보시면 수평과 수직이 있습니다. 선이 가로선인데 약간 사선이 됐거나 수직선인데 약간 비틀어져서 사선이 됐을 경우에 이 수평 수직 구속으로 똑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수평 구속 조건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이 사선이 된 선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수평한 선으로 돌아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치수를 맞춰보는 겁니다. 이 치수 같은 경우에 순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요. 순서는 먼저 이쪽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5mm를 주려면 수평 치수 구속을 줘야 되고요. 세 번째에 있습니다. 수평 치수에 관한 건 세 번째에 나와 있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먼저 세 번째 수평 치수 구속을 누르신 다음에 얘는 선이 안 잡힙니다. 얘는 끝점 혹은 중간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점과 이 선이 안 잡히니까 이 선에 끝점 가시면 스냅이 잡히고요. 이 끝점 클릭하시면 치수가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이 정도의 치수를 놓겠다 하시면 한 번 더 왼쪽 클릭 누르시면 치수 활성화 되고요. 이쪽이 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 쓰신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쪽 5mm가 들어가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총 3번이죠. 클릭하는 건 3번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끝점과 오른쪽 선의 끝점을 눌러서 이쪽은 4mm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한 다음에 4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 치수가 구석이 들어가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른쪽 위에 이 오른쪽도 끝점과 다시 이 끝점을 눌러서 이쪽이 3mm다. 그러면 3mm 두 군데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작업하실 때 이쪽에 보시면 이 선이 9, 9입니다. 그러면 18이 되고요. 18의 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 수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또 단일이다 보니까 네 번째 신속 치수가 있습니다. 이 신속 치수 같은 경우에 가로, 세로 그 치수가 아니라 선 하나에 대한 치수를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신속 치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선이 되겠죠. 이 선을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 이 선에 대한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하시는 위치에 선택이 되셨으면 왼쪽 클릭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18mm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치수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치수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금 보시면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은 R6이기 때문에 얘 치수는 6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mm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지금 선택이 신속 치수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mm 줄선은 이 선입니다. 이 선을 누르면 치수가 빠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치수 활성화 된 다음에 6mm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아래도 똑같이 6mm가 움직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실 게 지금 이쪽과 이쪽 센터가 안 맞습니다. 이쪽 치수를 보게 되면 이쪽과 이쪽 35에서 빼기 9를 하시면 되겠죠. 이 센터가 35고요. 이 35, 이 치수에서 9mm를 빼게 되면 이 사이 값이 26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속으로 빼시면 안 되고요. 얘는 수직 치수로 빼셔야 됩니다. 두 번째에 있는 이 수직 치수를 눌러 주시고요. 원점과 이 R6자리 끝나는 부분, 아래에 있는 R6 끝나는 부분 사이가 26이라고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 이 사이가 뭐냐면 4에서 63이고요. 그러면 67입니다. 전체는 70이고요. 그러면 이 사이는 3mm가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이 끝점과 이 선의 끝점 사이가 3mm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3mm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도 맞춰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은 끝점과 끝점 눌러서 이쪽은 도면에 보니까 4m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를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각도 치수가 있습니다. 도면에 130도라는 각도 치수가 들어있고요. 이 각도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각도 치수 맞추는 방법은 맨 아래, 치수 아래쪽에 보시면 각도 치수가 있고요. 이 각도 치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선과 이 각도를 누르면 이 사이 각도가 빠집니다. 이때 이 정도에 난 놓겠다 치수를 원하시면 클릭하시면 되고요. 치수는 13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30도라는 치수가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를 하면 외곽에 대한 치수는 다 빠졌습니다. 지금 이쪽 끝과 이 각도 시작되는 부분 사이가 4와 22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이 있습니다. 그러면 56이고요. 합하면 56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있는 수직 치수로 넘어가고요. 이 원점과 각도 시작되는 이 부분 사이가 56이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곽의 형상은 다 끝났고요. 이제 원 부분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을 생성을 하실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원과 아래쪽에 있는 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원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원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은 옵셋을 안 했기 때문에 치수를 정확히 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파트 모델러에 XYZ라는 좌표 입력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의 의미는 좌표만 알면 그 위치에 바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선을 그을 필요가 없이 이 XYZ 좌표만으로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XYZ를 누르고요. 먼저 왼쪽에 있는 원에 보면 이쪽 원의 좌표를 구해보면 X가 5가 되고요. Y가 35가 되겠습니다. X5에 Y 35가 나오고요. 그러면 X5에 Y 35 X5에 Y 35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 위치 X5에 35인 위치에 원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쪽 치수는 9가 되겠습니다. 반경은 9가 되고요. 9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원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아래쪽도 한번 제가 보여보겠습니다. X는 34.5가 되고요. Y는 4가 됩니다. X 34.5에 Y 4가 되고요. 이 위치에 R10이라는 원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은 켜져 있기 때문에 바로 XYZ를 누르시면 되고요. X는 34.5, Y는 4가 되겠습니다. X 34.5에 Y 4 엔터 치신 다음에 반경은 10을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원이 생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을 하기 전에 못따기 먼저 저는 이 C7과 이 C5 두 군데의 못따기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이 C5고요. 오른쪽이 C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사각형 위에 있는 못따기 아이콘이 있고요. 이 못따기 아이콘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거리값이 나옵니다. 이 거리는 가로 세로를 의미를 하고요. 왼쪽부터 작업한다고 했을 때 C가 5기 때문에 양쪽 다 5mm씩 되겠죠. 양쪽 다 5mm니까 5 입력하시고 이 중앙 서로 선과 선끼리 만나는 지점에 가시면 가형상이 생깁니다. 이때 가형상이 생겼을 때 왼쪽 클릭을 하시면
한 번에 못따기가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7로 넘어가겠죠. 오른쪽에 C7이니까 7, 7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선과 선이 만난 지점에 가형상이 생기고요. 이 가형상이 생겼을 때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C7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작업을 하실 게 R9가 있습니다. 라운드 9와 ER6 라운드 6자리 두 군데 총 이 R을 세 군데를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하시는 방법은 못따기와 동일합니다. 오른쪽에 못따기 위에 라운드 아이콘이 있고요. 이 라운드 아이콘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반경은 위에부터 작업을 하실 때 9가 되겠습니다. 위에부터 작업한다고 했을 때 9가 되고요. 이때 밀리미터를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상태로 하게 되면 가형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태로 다른 데 가면 안 나오죠. 밀리미터가 없으면 이 전에 있는 값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빈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밀리미터가 붙고요.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선과 만나는 지점에 가서 가형상이 생겼을 때 왼쪽 클릭 누르면 라운드가 형성이 되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 제가 6인데 6을 써도 가형상이 안 나옵니다. 이럴 때에는 빈 화면 한 번만 클릭하셔도 밀리미터가 나오고요. 이 밀리미터가 나온 거 확인하신 다음에 가형상이 생기겠죠. 이때 위쪽을 클릭해 주시면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는 구속이 여러 군데 겹쳤다는 거죠. 가로, 세로 6mm씩 구속이 있고요. 다른 거리 구속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취소를 누르시면 라운드는 형성이 되지만 위에 선은 남습니다. 위에 선은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아래쪽도 누르고 취소를 누르시면 라운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ESC로 명령을 종료를 해주시고요. ESC 종료하신 다음에 이 선 아래 선과 위에 선은 필요가 없어지죠. 이 필요 없는 선을 클릭한 다음에 델리트 키, 얘도 마찬가지로 선을 클릭한 다음에 델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선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아랫부분도 원도 트림을 하셔야 되는데 엣지캠에서 트림 느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사각형 아래 있고요. 이 아이콘으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트림 느리기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 트림 옵션에 보시면 세 번째 왼쪽 줄에서 세 번째 오시면 트림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 눌러서 선택, 여기 남김을 체크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만 지울 때를 다 지웠기 때문에 원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외곽은 끝난 상태이고요. 이제 작업을 하실게 지금 외곽도 그렸으니까 얘도 돌출을 하셔야겠죠. 돌출하신 방법은 마찬가지로 뷰를 누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뷰 아이콘 누른 다음에 아이소메틱 등각도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클릭하시고 닫기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돌출 누르겠습니다. 위에 있는 돌출로 하게 되면 새로운 형상이 또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캠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 돌출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파란색 돌출을 클릭하신 다음에 거리는 10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저희가 15까지 돌출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을
돌출을 하셔야 얘가 22인 두께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mm 쓰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쉐이딩 눌러주시면 외곽 형상이 7mm 돌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가 다 했으면 포켓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포켓을 하기 위해서 이 상태를 또 스케치가 안되기 때문에 뷰 아이콘 누르시고 탑을 눌러주시겠습니다. 뷰 아이콘 누른 다음에 탑으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있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색깔을 꺼서 스케치를 하기 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보시면 포켓을 하셔야 되는데, 포켓 같은 경우에 라운드 빼고 작업을 하시면 이런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윗면에 스케치를 하겠다. 클릭으로, 왼쪽 클릭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 아이콘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연속선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릴 때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셔야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치수를 맞추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원점이 이쪽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이쪽부터 치수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쪽 좌표를 잘 모르시겠죠? 이럴 때에는 오른쪽 마우스 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원점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점 편집을 클릭하면 이 원점에 큰 원점이 한 개 생기고요. 이 원점 중간에 가면 빨간색 점이 생깁니다. 이 점이 생겼을 때 이 점을 쭉 들어가신 다음에 이쪽이죠. 원점에 저희 69에 70인 사각형 원점에 가까이 가셔서 마우스를 떼시면, 드래그한 마우스를 떼시면 원점이 이동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수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두 번째 2D 구속 조건정이가 있고요. 다음에 일단 저는 지금 사선인 선도 있기 때문에 수직 수평으로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수평으로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세 번째 구속 조건에 있는 수평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한 번씩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세 군데죠. 지금 수평이 선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직 선도, 수직 치수 구속도, 수직 구속도 얘는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되고요.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수직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퍼진 부분 빼고는 다 수직 수평이 되기 때문에 치수를 바로 이제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쪽 선과 이쪽 선 치수가 34.5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점부터 선의 길이까지 34.5가 나오고요. 그럼 얘는 세 번째 수평 치수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수평 치수 클릭하신 다음에 원점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원점과 이 선 끝점을 누르시면 사이 값이 치수가 빠집니다. 이쪽이 34.5고요. 마찬가지로 원점과 이 끝나는 테이퍼 시작 끝나는 부분이 34.5가 되고요.
위아래 34.5씩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될 게 이쪽에 보시면 12.5가 있습니다. 이 12.5는 34.5 하신 선과 이 왼쪽에 있는 끝선 사이가 12.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선 끝점과 끝점이 12.5가 되고요. 다음 이번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선과 이 끝점이 17.5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점과 34.5부터 이 끝점 사이가 17.5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점과 이 선 끝 사이가 26으로 나와 있습니다. 4랑 22가 되니까 요 선은 틀리죠. 요 선은 이 원점과 35에서 8을 빼셔야겠죠. 35 빼기 8을 하셔야 이 사이 치수가 나옵니다. 이럴 때 계산하기가 좀 그러시면 사점모델로 해서 일단 수직으로 바꿔주시고요. 수직으로 바꿔서 원점과 이 선 끝점 아래에 있는 끝점 사이가 35 빼기 8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이라는 치수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16이라는 치수를 하기 위해서 27, 이 선 끝점과 위에 있는 끝점 사이가 얘는 16이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과 이 끝점 사이는 35 더하기 2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점과 맨 위에 있는 선 끝점 사이가 35 더하기 22 사칭 연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주셔도 파트 모델러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5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이 22 더하기 13입니다. 22와 13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선과 이 각도, 테이퍼 시작되는 부분에 치수가 22 더하기 13 입력을 하시면 35라는 치수가 빠지게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업을 할 게 각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치수는 다 주었고요. 이 120도 치수만 주면 모든 치수가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 치수는 치수의 아래쪽에 보시면 각도 치수가 있고요. 각도 치수 클릭하신 다음에 각도 오른쪽 선과 테이퍼진 선 사이를 눌러주시면 이거는 120도다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수는 끝났으니까 라운드를 줘보겠습니다. 라운드는 R6이 4군데, R6은 이쪽과 4군데와 아래부터 총 6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저 라운드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라운드는 6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가형상 생길 때 한 번씩 클릭을 해주시면 라운드 6이 다 생성이 되고요. 6군데가 라운드 6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게 4mm와 3mm입니다. 위아래가. 그러면 파트 모델러에서 4를 쓰신 다음에 비나면
한번 클릭을 하시면 밀리미터가 붙고요. 이때 누르시면 가형상이 생기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3을 누르시고 비나면 그 다음에 가형상이 생겼을 때 클릭하시면 한 번에 라운드가 다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컷을 하기 위해서 뷰 아이콘에서 다시 아이소메틱 등각도를 누르시고요. 네 번째 있는 쉐이딩 클릭하신 다음에 한번 컷으로 포켓을 파보겠습니다. 돌출 아래 보시면 파란색 돌출 보스컷 분할 돌출이 있고요. 이 아이콘 눌러서 맨날 지금 저희가 한 건 돌출이었고요. 이제는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컷이 됩니다. 컷이 누르는 순간 화살표가 아래로 향한 걸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화살표가 위에 있으면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인 거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거리는 5mm가 되겠습니다. 5mm만큼만 아래쪽으로 파내는 거고요. 그래서 거리는 5가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5mm가 파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업을 할 게 홀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고요. 이 홀 가공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펠파이 드릴이 한 개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하시려면 뷰에서 탑 아이콘 탑 뷰를 클릭하신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걸 눌러서 스케치하게 좀 편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먼저 또 윗면을 클릭하셔야겠죠. 이 면을 클릭한 다음에 원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치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임의로 그으셔야 돼요. 이럴 때에는 왼쪽 클릭으로 반경 4 8파이 원을 생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얘는 치수를 맞출 거기 때문에 임의로 생성하시면 되고요. 이때 원점 옮기는 작업은 아까도 했었죠. 포켓 할 때 ESC 누른 상태에서 ESC 누르고 명령을 다 종료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시면 원점 편집이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원점 편집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걸 드래그로 쭉 아래로 내리시면 원점이 잡히고요. 이때 2D 구속 조건 정의로 가로 세로를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수평이죠. 가로 치수 먼저 맞춰보면 원점과 홀 중심점 이 사이는 3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 원점과 원 중심은 35가 되겠습니다. 수평과 수직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뷰 아이콘을 눌러서 아이소메틱 등각도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에 쉐이딩 눌러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구멍만 이제 뚫으면 하트 모델러 포켓은 다 끝난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보스컷 분할 돌출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말 그대로 컷이겠죠. 돌출이 아니라 컷 클릭하시고 방향은 관통을 하겠습니다. 컷 지금 잘라낼 거기 때문에 컷이 맞고요. 방향은 끝까지 관통이 끝까지죠. 나는 끝까지 관통하겠다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8파이 홀이 관통이 되었습니다. 이상 파트 모델러 포켓 연수교재에 있는 포켓 스케치 솔리드 스케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